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제191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최한 자리에서 4월 한국경제 위기설에 대해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고 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한국 경제를 둘러싼 주요 6개 대외 불확실성 요인으로 꼽히는 미국 신행정부 출범 이후 동향, 또 최근 한중 통상 현안, 미국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브렉시트와 3, 4월 유럽 주요 선거, 이란 및 러시아 제재 관련 동향, 북한 리스크 등 이 6가지를 중점 점검하고 대응 강화키로 했습니다.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던 소비자 심리지수가 넉 달 만에 소폭 반등했습니다. 한국은행의 소비자 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이번 달 소비자 심리지수는 94.4로 지난달보다 1.1포인트 올랐습니다. 소비자 심리지수가 전월보다 오른 것은 지난해 10월 이후 4개월 만입니다. 소비자 심리지수가 100을 넘으면 소비자들의 심리가 낙관적이고 또 100 미만이면 부정적임을 의미합니다. 허창수 GS그룹 회장이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에 유임됐습니다. 지난 6년간 3차례 연임한 허창수 회장은 이달 말 물러날 예정이었지만 전경련 회장단과 재계 원로들의 간곡한 요청으로 막판까지 고심하다가 연임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차기 회장이 결정되면서 전경련의 수의신안 마련 등 후속 작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순실 게이트로 총수 구속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은 삼성전자가 재발 방지를 위한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오전 이사회를 열고 앞으로 500억 원 이상이었던 기부금과 후원금에 대한 방침을 10억 원 이상이면 반드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삼성 관계자는 불필요한 오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장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일부 서정덕입니다. 3일 천하로 끝난 2100포인트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은 일보 전진을 위한 후퇴라고 해야 할까요? 2100선이 나흘 만에 반납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2100을 그동안 주도했던 지금 업황을 이끌었던 지수들은 IT, 철강, 금속인데 오늘 이 섹터들이 모두 하락하면서 2100포인트가 무너진 겁니다. 하지만 이렇다 할 모멘텀이 없는 장이고요. 또 큰 악재도 없는 상황에 나온 조정이라 대세 하락까지는 아니다라는 좀 긍정적인 코멘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어떤 이슈들이 있기에 지수가 힘을 못 쓰는지 하나하나 체크해 보도록 하죠. 먼저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지수 현재 2100포인트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0.7% 가까운 하락이고요. 2092.99포인트의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중 흐름들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오늘 전강후약입니다. 2107.37포인트까지 오늘 고가를 형성하기도 했고요. 장 초반에는 흐름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장 중반으로 오면서 정오경에 2091포인트까지 저가 형성했고요. 지금도 2092.99포인트 저가 부근에서 움직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들 변동이 있나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오늘은 개인만이 순매수하는데 매수 물량이 많지가 않습니다. 441억 원 개인이 순매수하고 기관은 소폭 매도합니다. 245억 원 매도하는데 기관 중에서는 금융투자가 오늘 1289억 원이나 순매수하고 있다라고 체크하시면 됩니다. 외국인은 615억 원 순매도하고 있고요. 외국인의 매도가 투자 주체 중에 좀 강한 편입니다. 코스닥으로 가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 역시 오늘 낙폭이 있습니다. 615.32포인트의 거래가 되고 있고요. 0.38% 낙폭이 있는 상황입니다. 일중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장 초반에 620포인트 정도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619.95포인트까지 고점을 형성한 뒤에 꾸준히 흘러내렸는데요. 역시나 거래소와 마찬가지로 전강후약 장세입니다. 전형적으로 흘러내리는 장세인데 정오경에 615.25포인트의 저점을 형성을 했고요. 지금도 저점 부근에서 이렇다 할 모멘텀 없이 움직임이 없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들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오늘 개인이 거래소보다 더 많이 삽니다. 568억 원이나 사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이 반대로 598억 원 팝니다. 외국인은 114억 원 사고 있고요. 기관의 매도 주체는 금융투자, 투신, 연기금 모두 다 팔고 있다라고 체크하시면 됩니다.
국내 양 증시 흐름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자 마감 전략 그리고 관심 업종 살펴드릴 오인의 투자 전략 이어갑니다. 매의 눈으로 시장을 살피는 시간, 오인의 투자 전략 시간입니다. 오늘 금요일장에 대해서 오인은 어떤 투자 전략을 남겨주었을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자, 먼저 동부증권 압구정금융센터 이재우 DHP입니다. 조정 시 2070포인트까지는 괜찮다라고 좀 안정적인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메르츠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의 전희승 과장, IT 섹터 비중 축소 시점이다. 게임 섹터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오늘 좀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제가 오프닝부터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IT 섹터가 오늘 좀 매도가 많이 나오고 게임 섹터가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은 이 시점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하나금융투자증권 원주지점의 박남일 부장입니다. 상승을 위한 숨고르기 진행, 실적 대비 저평가 기업 차별화 필요한 시점이고 실적 모멘텀을 주요하게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메르츠종금증권 여의도금융센터의 김민수 부장은 지겨운 지지 테스트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지지 테스트를 꾸준히 꽤 오랜 동안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겹다라고 표현을 해주셨네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태일항금융센터의 김근호 연구원입니다. 상단 저항 구간 지수 쉬어가도 멈추진 않는다라고 코멘트를 주셨는데요.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죠. 마지막 코멘트였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태일항금융센터 김근호 연구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야기 좀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죠. 오늘장 투자 전략의 상단 저항 구간 지수 쉬어가도 멈추진 않는다라고 한 줄 코멘트를 주셨는데 어떤 의미인지 들어볼까요? 네, 일단 지수는 2100포인트를 좀 돌파하면서 사실은 기대감이 굉장히 좀 많았어요. 근데 일단 2100포인트에서는 조금 계속적으로 상단 저항 쪽에서 좀 공방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2100포인트 돌파 후에 오늘 좀 조정이 나오는 0.7%의 조정이 나오는 모습인데 일단 코스피가 상단에 대한 어떤 저항 구간을 한번 돌파한 이후에 조정은 나올 수 있다.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이 조정이 다시 완전하게 좀 꺾이는 것이냐 그렇진 않은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단기에 좀 쉬어갈 수는 있어도 다시 한번 지수는 좀 상방으로의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지금 보면 사실은 미국과의 좀 디커플링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국내 대기업들의 어떤 순이익 규모나 매출 영업이익 규모가 굉장히 많이 작년도에 좀 늘어났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시장엔 되게 관심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너무 단기간에 좀 쉬지 않고 올라왔던 부분들 그리고 주도 업종들이 주도 섹터들이 많이 올라왔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단기에 좀 쉬어가는 흐름들을 연출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있다. 근데 단순 조정 정도로 판단해야지 지수가 완전하게 또 방향성을 좀 꺾이고 방향이 좀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힘들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살아있다. 근데 이제 고점권에서 수급이 좀 유출되는 부분들이 있느냐. 만약에 그렇다면 사실은 지수가 좀 다시 한번 방향성을 트는 거겠죠. 근데 중요한 건 실적 기대감이 좀 살아있는 상태에서 수급 유출은 미미하다. 그러면 결국에는 아직까지 코스피 지수라든지 국내 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기대감으로 살아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고점권에서 좀 조정은 나오고 있지만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좀 버리기에는 좀 아직까지 시기가 좀 이르다, 시기상조다라는 얘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긍정적인 코멘트로 저희가 받아들여도 될 것 같은데요. 관심 업종 말씀해 주신 게 IT 그리고 금융, 철강, 유통주 꼽아 주셨습니다. 마감 전략 좀 들어보고 싶고요. 저희가 특별하게 좀 접근해 볼 만한 종목이 있다면 선정해 주실까요? 네. 사실 업종을 제가 포션만 있다면 거의 대부분 전 업종을 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2100포인트 근처까지 좀 올라올 때는 IT라든지 굉장히 제한적인 업종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IT, 화학 이런 업종들이죠. 근데 중요한 건 지금은 업종별로의
내수남대가 굉장히 좀 극심해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IT 업종 같은 경우에는 제가 호냐 불이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건 IT 업종이 단기간에 굉장히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이거는 뭐 자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업종의 어떤 상승폭 대비해서 지금 기대감과 우려감이 공존하는 상황이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더 갈 수 있다. 또는 많이 올랐다. 지금은 조금 너무 오버한 것이 아니냐. 이런 두 가지의 어떤 호와 불이 공존하는데 이 부분은 아마도 올해 상반기에 어떤 IT 대형 업종들의 올해 2017년도 1분기 실적이 좀 과시화되는 시점에서 방향성이 좀 갈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요. 그래서 아직까지 호냐 불이냐 판단하기에는 좀 이르다. 여전히 IT 업종은 좀 관심을 두고 봐야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금융업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굉장히 좀 탄탄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사실 금융업종은 제가 굉장히 많이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일단 밸류에이션에 있어서의 어떤 저평가 구간, 이 부분을 좀 해소하는 과정에 있다. 거기다 플러스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수혜, 그리고 원화 가치 상승에 대한 수혜, 뭐 이런 부분들이 모멘텀으로 좀 작용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철강업종 같은 경우에는 가격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올해 여전히 살아있다고. 포스코 같은 경우 오늘 뭐 소폭의 조정은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이제 굉장히 좀 탄탄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 부분하고 이제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감, 하나는 중국이고 하나는 미국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수요적으로 살아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유통업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평가 해소 구간에 좀 진입했다고 보여져요. 그 이유는 굉장히 단기간에 좀 낙폭이 과했다. 그래서 저평가를 좀 해소할 수 있는 구간에 진입을 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에 따라서 오늘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종목은 신세계입니다.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합유통회사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굉장히 다양한 유통 또는 뭐 내구 소비재와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죠. 근데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사업을 최근에 좀 추진하고 있어요. 근데 보통 사업의 포트폴리오가 단기간에 굉장히 여러 개 늘어나면 사실은 기대감보다 우려감이 많이 작용합니다. 이렇게 많이 해도 잘할 수 있을까? 근데 중요한 건 신세계이기 때문에 다양한 산업들이 무리수가 아니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역시나 유통 쪽에서는 롯데가 단연 선두였어요. 근데 중요한 건 최근에 신세계가 롯데를 굉장히 많이 따라잡았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대부분의 유통업종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신세계에 대한 기대감, 이 부분을 좀 가질 수 있게 만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유통주들 또는 소비재들 관련주들이 많이 빠졌던 이유는 제일 중요한 게 소비심리 위축에 대한 부분이었죠. 네, 이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마무리 단계에 오면서 해소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좀 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건 낙폭과대에 따른 저평가 구간이 좀 해소될 수 있는 그런 시점까지 왔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을 많이 가지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기술적으로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지금 보면 20만 원대를 돌파를 했어요. 사실은 조정이 좀 한번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 19만 원 정도에서 좀 담아볼 만하다. 그리고 목표 주가는 단기적으로 22만 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17만 5천 원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신세계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테헤란 금융센터 김근호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증권 전문가 5인과 함께하는 시간, 종목 컬렉션 시간입니다. 증권 전문가 5인이 엄선된 종목을 추천해드리는 시간인데요. 그동안 추천된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들이 잘 달리고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베스트 수익률 탑3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위는 대신증권 인천센터의 강종혁 대리 펜오션 20% 수익률에 육박합니다. 19.6%까지 올랐고요. SM코어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도곡본부의 이성웅 대리 종목인데 26.6%의 수익률입니다. 물론 지금도 높은 편인데 조정이 지금 요 며칠 사이에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40%의 수익률에서 지금 26%대까지 수익률이 좀 조정을 받았네요. 그리고 1위는 대신증권 인천센터의 강종혁 대리입니다. 삼천당제약 무려 40.2%의 수익률을 거두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 유한타증권으로 분당 허브점으로 가봅니다. 금요일의 남자 백인범 대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저희가 종목을 추천을 받아봐야 되는데 그 전에 대리님 포트폴리오를 한번 열어본 뒤에 저희가 AS 받아보도록 하죠. 자, 두 종목 지금 담겨 있는데 일단은 보광산업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한 주 더 보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12.3%까지 손실 구간이 지금 나왔습니다. 현대로템은 소폭의 1.8%의 손실 구간이고요. 한번 여쭤보도록 하죠. 현대로템, 보광산업 두 종목 가지고 계시고요. 두 종목 모두 지금 손실 구간에 있긴 합니다. 이거 어떻게 가지고 가시면 좋을지 한번 AS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현대로템부터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은 아직까지는 좀 조정 구간의 마무리 국면으로 아직까지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좋은 거는 21,000원대 부근의 주가 유지를 했을 때는 조금 더 긍정적인 모습으로 갈 수는 있겠지만 우선은 2만원 선에 무너지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일 같은 경우에도 21선이 조금 이탈을 한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다음 주에도 역시나 이 부근에서 주가가 유지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 더 계속적으로 열어둘만 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지금 중장기적으로도 좀 괜찮은 종목이라고 판단은 하고 있지만 최근 시장 자체가 단기적으로 좀 손절가를 터치를 했을 때는 과감하게 비중 축소 후에 다시금 전저점 부근에서의 재매수로 수익률 제고에 힘쓰는 것이 좀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단기 추세를 무너지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추세 유지한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광산업 같은 경우에는 추천을 드릴 때도 우선은 10,000원대에 대한 손절 라인을 짧게 잡고 가자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아무래도 대우공항 이슈 이후에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대거 출회되면서 상당 부분 손실이 나온 상황입니다. 일단은 10,000원 부근에서의 손절가를 제시했던 점과 더불어서 손절 이후 상황이라고 가정을 하고 다시금 9,000원에서 9,300원대의 매수가를 재매수가를 잡은 이후에 그 손절했던 그 손실을 다시금 만회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선은 좀 조정을 돼서 이제 보광산업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를 9,000원에서 9,300원대 부근에서 분할 매매 그 관점으로 접근하시면서 목표가는 12,000원까지 열어두시면 대응하자는 말씀 드리겠고요. 반대로 손절가는 8,400원으로 수정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매매 패턴으로 좀 가져보시면서 수익률 제고에 힘쓰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손실 구간이 조금 있었던 보광산업 같은 경우에 손절 이후에 지금 다시 들어가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9,000원에서 9,300원 수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포트에 편입을 할지 안 할지부터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종목 포트 편입하실 겁니까? 네, 편입할 예정입니다. 네, 어떤 종목인지 들어보도록 하죠. 네, 금일 종목으로는 모다정보통신을 좀 꼽아봤습니다. 일단 모다정보통신 같은 경우는 최근 파티게임즈를 인수하면서 2분기부터 자회사로 새롭게 편입하는 것과 더불어서 이번 주 주가 측면에서 좀 탄력이 다시금 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번 주 주간 초반에 상승에 따른 일부 조정 시점이 오히려 매수 타임이라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금일부터 제시해드리는 매수가 구간에 진입을 한다면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자고 우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투자 포인트 정리를 하자면 이제 모다정보통신 같은 경우에는 본업보다는 자회사들의 실적이 동사의 실제 수익성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인데 모다정보통신 같은 경우에는 핵심 자회사인 IMI 익스체인지가 수익성을 이끌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무엇을 하는 회사냐라고 보면은 리니지 레볼루션 등 이제 모바일 게임 열풍에 기반한 아이템 거래 증가로 이러한 관련 실적을 좀 구가를 하고 있는 업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모바일 게임이 좀 최근 들어서 계속적으로 매출 증가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관련적으로 지금도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에도 실적 증대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분기부터 이제 신규 자회사로 편입되는 파티게임즈의 경우에도
이런 최근에 신규 사업인 플랫폼 확장 등 이러한 추가 이익과 더불어서 모다정보통신과의 시너지가 지금 일단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리하자면 이러한 핵심 자회사들의 실적 증가와 파티게임즈가 새로 편입됨에 따라 외형 성장에 따른 기대감이 동사의 주가 상승을 이끌 것으로 예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자회사 실적을 비롯해서 동사의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모바일 라우터, 즉 일명 액으로 불리는 이 모바일 라우터가 대형 통신사를 통해서 LTE 모바일용 액의 주문량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다정보통신의 이러한 에그 관련 본업의 매출 확대와 더불어서 수익성 개선에도 일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연도에는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되는 점도 투자 포인트로 꼽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우선 연간 실적으로 올해 예상되는 동사의 매출액은 약 2천억 수준, 그리고 영업이익은 490억 원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예상 실적 대비 현재 시가총액 1,400억 원 부근인 일단 저평가 수준으로 인식해 볼 수가 있겠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매매 측면에 접근하자면 일단 매수가는 지금 현재 10,000원에서 1,300원 사이의 구간대에서 매수가 설정하시고 이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모아가자는 의견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앞서 말씀드렸던 예상 실적에 대비를 한다면야 2만 원 수준까지도 크게 열어볼 수는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기술적 측면에서 정고점 수준인 16,000원 선까지는 열어두고 대응하자는 판단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는 16,000원으로 설정 후 대응하자는 의견 드리겠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역시나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짧게 설정해서 전저점 이탈 구간인 9,700원으로 손절가 설정 후 이탈 시에는 비중 축소 후에 다시금 전저점 부근에서의 지지 여부를 살피면서 재매수 시점을 노려보는 전략으로 수익률 제고에 힘쓰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모다정보통신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종목 컬렉션 유한타증권 분당 허브점의 백인범 대리였습니다. 대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종목 컬렉션까지 1부 함께 쭉 하셨는데요. 2부에도 알찬 소식 금요일에 준비하고 저희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장 이슈 키움증권 리서치센터의 서상영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숨 고르는 글로벌 증시 상승 랠리를 이어갈지 진단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고요. 이슈 칼럼은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미국 증시 버블 논쟁과 투자 대응 전략 세워보도록 하죠. 다음으로 핫이슈 종목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식탐탐의 이재모 팀장과 함께 기재정정주의보가 요즘에 많이 있다고 하는데요. 투자 종목 선별하는 방법을 저희가 한번 꿰뚫어 보도록 하죠. 마지막으로 황금연못의 올대표처 골드스탁연구소 원해남 대표와 함께 달러 약세, 상품시장 급등 유도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